그림과 같이 y는 ax승, 위에 있는 두 점 a, b가 있어요. 곡선 a에 x 플러스 2승 뭐야? 평행동했지? 얼마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이 BD의 길이는 뭐 좀 이따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에 x축과 평행하게 나왔다면 여기도 마이너스 2, 길이라고 하니까 2라고 하자. 2, 여기도 2가 될 겁니다. 맞나요? 맞냐고? 자, 어쨌든 CD에서 뭐다? AD는 Y축에 평행하게. 이게 X좌표가 똑같네. 그게 힌트인가 보다. 그리고 얘들을 X축과 평행하게 놨네. 맞지? 그럼 2 맞네. 이거다 맞지요? 맞냐고요? 네. 그리고 직선 AB 위에 있는 또 다른 어떤 PK, 0. 요 직선 위에 있는 X절편에 대하여 AP와 CP의 길이가 둘 다 3분의 5. 누가 봐도 다르게 생겼는데? 자, 어쨌든 3분의 5. 여기도 3분의 5. 라고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맞나요? 아이고. 맞죠? 끝났네. 뭐가?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우리 기본적으로 긋는 보조선 하나 뭐야? 이등변 삼각형 등장했다. 바로 긋는 보조선 하나 있잖아. 뭐 A에서 수선의 발. 이등변 삼각형 등장했고 바로 그어버리면 이거 나오지. 근데 여기서 잘 봐. 이 중에 왼쪽 오른쪽 둘 다 일일이잖아. 맞지? 보여? 3분의 3, 3분의 5. 분모 3으로 생각하면 3대 5. 3대 4대 5겠네. 요 놈의 y좌표가 어디라는 얘기야? 3분의 4라는 얘기야. 알았니? 그러면 누구 알았어? A라는 점의 좌표 찾았지? 왜요? y좌표, 너무 짧다. y좌표가 3분의 4니까 색깔 좀 다르게 할까? A라는 점의 좌표가 y좌표가 3분의 4니까 맞지? 그러면 x좌표는 어디 있으면 돼? 로그 A, 밑이 A인 로그의 진수가 3분의 4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D의 x좌표이기도 하네. 맞니? 쉣. 맞니? 그러면 그거를 넣어봐. 얘도 계산 옆에서 따로 하고 지울게. 얘도 지금 x좌표에다가 이게 들어간 거잖아. 근데 대신 플러스 2만 있었을 뿐이잖아. 그럼 그 플러스 1을 로그 A 안에 집어넣어주면 a제곱 들어가지 않아? 곱하기. 맞지요? 맞지요? 계산해보자. 얼마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갈까? 그냥 따로 가자. 뭐야? 3분의 4 곱하기 a제곱 아니야? 여기 더 낫겠다. 맞죠? 맞죠? 3분의 4a제곱입니다. 맞나요? 그게 b의 y좌표이기도 해. 3분의 4a제곱. 맞니? 되니? 그리고 요게 곧 뭐 이거에 플러스 2니까 뭐 당연한 거기도 하겠지.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시.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제 뭐 찾았어 얘들아? PAB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맞지? 맞지? 자, 기울기 얼마예요? 분모는 당연히 2분의 1 거고. 문제는 뭐예요? 3분의 4a 제곱에서 3분의 4를 빼주면 됩니다. 맞나요? 맞나요? 네. 저 누구랑 얘기해요? 네. 3분의 2 a 제곱만 해드리겠네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졌죠? 기울기. 그 지난 점의 좌표 저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1번 A로 갈까? B로 갈까? 그래. 아?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겠지. 됐죠? 됐죠? 그리고 우리가 혹시 놓친 게 있나?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야! 잠깐만. 아니야.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직선의 방정식 내가 왜 만들어? 잠깐만 있어봐. 안 만들어도 되네.
P의 좌표는 알잖아. 왜? A좌표를 기준으로 1 빼고 3분의 4 줄이고 그럼 얘는 당연히 Y좌표는 0이 될 거고 1만 빼주면 되잖아. 그지 않아? 그냥 이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이거 다시 써야겠다, 이거. 끝났네. 에이, 괜한 짓거리를 했구만. 자, 한번 생각해봐. 결국은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기울기와 기울기는 동일하다 하면 답 나와. 알았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방식인데 조금만 더 생각해봐. 결국 X좌표 1 증가할 때 Y좌표 3분의 4 증가했지. 그럼 2 증가하면 3분의 8 증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네. 맞니? 같은 기울기니까. 그게 기울기와 기울기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똑같을 거야. 끝. A 얼마야?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K를 구할 수 있는 재료. 아까 이게 K 아니었어? 맞죠? 끝. A가 루트 3이겠죠? 양수니까. 요게 K입니다. 계산하면 답이에요. 뭐 하면 돼? 분수꼴 안 쓴 거 보니까 좀 뜯어보자. 일단 3의 2분의 1승의 그 2분의 1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2로 빠져나가면 되고 맞지? 그리고 그 뒤에 들어있는 게 로그 3분의 4잖아. 그거 어떻게? 로그 3의 4 빼기 로그 3의 3으로 가도 돼?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었고. 됐니? 됐니? 2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지? 됐죠? 그럼 끝났네요. 로그 2로 로그 1로 안 고쳐도 되네. 2 로그 3의 4 마이너스 3입니다. 끝. 다음 몇 번? 1번. 기왕 정리할 거면 4도 2의 제곱을 해서 4 곱하기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이겁니다. 됐지요? 어때요? 정말 쉽죠? 결국은 X좌표가 동일하다, Y좌표가 동일하다 가지고 푸는 연산형 문제였어. 끝. 정리. 안 켜고 있었어. 일단 극대극도 얘기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미분해야겠네. 미분해버리기. 물론 fx는 다항함수예요, 아니에요? 모릅니다. 다항함수라고 자꾸 풀면 안 된다. 어쨌든 곱의 미분.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 됐죠? 요 녀석이 뭐 한대? 0 넣어주면 0이잖아. 이미 0이잖아. 당연히 0이네. 3 넣어주면 2를 넣어야지. 2 넣어주면 0부터 2까지 FTDT랑 2F2가 얘도 0이래. 그 다음에 아파라. 3과 4 사이에 있는 뭔진 모르는 A를 넣어주면 0부터 A까지 FTDT랑 A, F1을 더하면 0이 된대. A구나. 0이 된대. 맞죠? 이거는 뭐? 그 값을 가진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자체에다가도 X에 0 넣고 2 넣고 A 넣어보자. 뭐야? 얘는 0이죠. 당연히 0이죠. 얘는 뭐예요? G2잖아. G2가 뭔데? 2 곱하기 0부터 2까지의 FTDT. 그게 얼마래? 4래매. 3이구나. 3이래매. 맞죠? 그리고 얘는 GA입니다.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 곱하기 0부터 A까지 FTDT가 뭐래요? 1이래. 맞니? 자, 둘이 적당하게 한번 연립해보자. 이게 얼마야? 2분의 3이지. 이게 2분의 3이라며. 맞나? 그래서 F2가 뭐임? 마이너스 4분의 3이겠네. 두 번째, 얘가 뭐임? 얘가 뭐임? A분의 1이네. A분의 1이네. 그러면 FA가 뭐임?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네. 되었니?
뭐 대략 이 정도 조건을 찾았습니다. 찾아가 보자. 기억창.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무슨 문제인 것 같아? 존재한다, 존재한다, 사이값, 롤, 평균값. 둘 중 하나겠네. 아, 셋 중 하나겠네. 맞죠? 니은부터 보자. 니은. F형을 모르네. F가 대략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잘 모르겠지. 2 넣어주면 확실히 음수값 마이너스 4분의 3을 지나는 것까지는 알겠어. 두 번째, 0일 때는 그래서 어딜까? 0부터 2까지 접근하면 양수 2분의 3 나온대. 뭐 양수가 됐다가 음수가 됐다가 양수가 됐다가 막 음수가 됐다가 왔다 갔다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찌됐건 간에 양수인 건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 적분을 했을 때 양수 2분의 3이 나와주지. 맞죠? 그때 0과 1 사이에서 반드시 양수인 곳이 나와야 되냐?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있냐 없냐? 나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여기가 1이야. 여기서 반드시 양수 나와야 돼? 뭐 극단적인 예시로 이것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 이것만 보면은 확실하게 뭐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만 보면 다른 데서 뭔가 조건을 찾아야 돼. 그죠?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디서 어떻게 찾아주지? 아, 이게 F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네. 디귿은 쉬워서 디귿 먼저 일단 하고 올게. 얘들아. 아, 디귿도 쉽지는 않다. F4 값을 모르잖아. 어? 아, 그래. 모르잖아. 이게 니은이 해결돼야 디귿도 해결이 될 것 같아. 이 답 5번이지. 니은이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디귿은 금방 끝난다는 거 알겠냐? F 그려봐. 자, 니은이 만약에 참이라면 0과 1 사이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수인 곳이 한 번은 존재한다고 했어. 근데 2일 때 값이 얼마인 걸 찾았어? 저 밑에 마이너스 4분의 3인 걸 찾았지. 그리고 3일 때 아니지. 3과 4 사이는 어떤 A라는 곳에서의 값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근데 A가 3과 4 사이라며. 그럼 제곱을 하면은 9와 16 사이. 그걸 역수로 만들고 마이너스 붙여봐야 이건 마이너스 0에 근접하는 거의 음수값이잖아.
마이너스 막 9분의 1과 마이너스 16분의 1 사이니까 마이너스 막 10분의 1, 12분의 1 이런 걸 거 아니야. 0에 근접하는 음수겠지. 알겠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게 최소 한 번, 두 번은 존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니은이 참이면 자동으로 디귿은 참이야. 그래서 쉽다고 한 건데 니은이 밝혀져야 돼. 일단은 요게 밝혀져야 돼. 니은을 어떻게 밝히지? 양수가 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0과 1 사이에서요. G1을 찾아주면 지금 0부터 1까지 FTDT잖아. 조기. 근데 그 값이 대략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야. G'의 1을 찾아보자. 뭐예요? 또 0부터 1까지 FTDT에다가 F1을 더한 거 아니야? 얘가 지금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인데 G'의 1을 보니까 대충 봐도 어때? 좀 급해? 맞지? 그 값이 대략적으로 얼마니가 나와주면 땡큐인데 이 크기를 알 수가 없네.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양수는 확실한데 1보다 큰 것까지는 알겠는데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네. 알 수가 없네. 심지어 0은 더 몰라. 소식 자체에서 당연히 빵빵이 나오니까. 어? 야, 끝났네.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서 1과 2 사이에 있는 양수가 나오려면 끝났네. 당연히 양수 있어야지. 그지? 끝났네. fx가 x보다 밑에 옹기종기 있어서는 이거 못 만들잖아. 반드시 올라가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겠지. 그 값이 1과 2 사이가 돼야 되니까.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당연한 얘기구나. 존재. 그러면 끝, 디귿도 끝. 어쨌든 답은 5번. 알았죠? 네. 자, 15번 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커? 자, 15번 봅시다. 이거는 어때요? 약간 뭐랄까 조금 그림과는 무관한 녀석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림과 무관하대. 그림에 표시 안 되는 녀석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 내가 빈칸 초령 문제잖아. 이게 지금 다음에 보면 빈칸 초령 문제는 사실은 내가 빈칸만 잘 보세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근데 지금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거 얼마냐?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치? 주변에 뭔가 값이 주어져 있거나 하다면 모르겠는데 그림이 없어. 그림 좀 너희들이 찾아가줘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그림이 지금 살짝 옆에가 비스듬하지? 조금 그린 다음에 그 그림 보면서 빈칸 찾아가 보자. 거의 뭐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죠? 대답. 네. 뭐 Q는 도대체 뭐야? 자, 일단 문제 좀 읽어보자. 뭐 말하고 싶은지.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14고요. BC의 길이가 3이래요. CD의 길이가 2루트 14라고 주어졌고요. DA의 길이는 루트 5라고 주어졌습니다. AB와 CD는 평행하다고 줬어. 근데 ABCD 내부에 어떤 이상한 점 하나를 아무 데나 붕 찍었대, P. 그리고 BC 위에 아무런 점수를 잡았는데 그때 뭐랑 뭐가? PAD랑 알파? 몰라. PAD랑 CQP는 또 어디야? CQ 이거랑
이 두 개의 합이 파이가 된대요. 맞죠? 그리고 PAQ는 또 어디야? 아, 저 삼각형? PAQ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녀석에 대해서 갑자기 외접원의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루트 30이라고 주어졌대. 그때 QC 얼마니? 라고 물어본대요. 자, 그럼 이제 그림 대충 그렸고 하니까 빈칸 따라가 보자. 뭐 하고 싶은 건지. AD와 BC를 갑자기 직선이니까 연장을 하재. 그래서 만나는 놈이 있고 그 만나는 놈을 R이라고 적겠대. 그때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루트 14 대 2루트 14니까 1대 2가 되므로 CR의 길이는 6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얘가 오니까 얘도 길이 같으니까 DR의 길이는 10이 되겠죠. 일단 시킨 대로 따라가 보자. 그리고 PAR은 또 어딨냐? PAR과 RQP는 또 뭐야? PAR. 아, PAD부터 시작했구나. PAD. 아, 이거. 그리고 CQP. 아, 이거 원래 주어진 거. 파이 2무로. 사각형 PAQR에서 PAR과 RQP, 여기의 합은 파이입니다. 당연하죠. 얘랑 얘가 같은 각일 거고, 얘랑 얘가 같은 각일 거 아니야. 이둘이 더해서 180도인데 이둘이 더해서 180도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거고 얘랑 얘는 같은 거지. 어쨌든 뭐 맞습니다. 그리고 ARB에다가 요각이네. QPA 요거네. 요 두 개의 합도 파이가 된대요. 맞죠? 이거. 그리고 각 QPA는 QPA는 파이 마이너스 ARB로 가도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얘는 파이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각변환에 의하여 요 놈의 코사인 값을 찾으면 마이너스 ARB가 됩니다. 저기까지 했죠? 그럼 어쨌든 구하시오네. 맞지? 끝났네. 왜? 자, 얘를 내가 잠깐 알파라고 세타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일단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뭐 코사인 법칙. 맞죠?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요? 2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분의 36 플러스 100 마이너스 저 제곱은 얼마야? 4 곱하기 14 56? 56이래요. 삼분의 1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네. 다 찾았습니다. 됐나요? 나. 그리고 PAQ라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루트 30이래. 요거죠, 요거. 외접원 삼각형 PAQ에서 이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보자. 그래서 AQ를 찾아보자. 그죠? 요거네. 뭐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AQ야. 그게 뭐야? 2R인 거지 뭐. 그러면 뭐로 바뀌었어요? 상분의 AQ의 길이는 이거 넘어가서 루트 30 곱하기 1로 갈 건데 이거 자체가 뭐야? 그냥 사인 세타지. 사인 세타 찾자. 코사인 세타 찾았으니까 사인 세타 찾자. 세타는 당연히 현재 지금 세타는 예각입니다. 양수로 가면 되겠죠? 얼마예요? 3분의 루트. 맞죠? 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뭐 이렇게 구해도 좋고 어쨌든 곱하기 얼마야? 3분의 루트. 끝나네. 3분의 5 루트 6. 됐죠? 이게 납니다. 마지막 다를 찾자. 그 위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QC를 찾아주세요. 근데 임으로가 나온 걸 보니까 여기 값을 한 번 더 정리하자. 뭐 보자냐? 이번에는 요거 보잔다.
삼각형 ARQ. 삼각형 ARQ 여기네요. 와우! ARQ에서 AQ의 길이 나와 있고요. 방금 구했고요. AR의 길이가 5라는 거 알고 있고요. 아, 요거에 대한 코사인 값 아니까. 됐지? 아닌데? 아, QC 찾는 거지. 요거 길이 찾자는 거지. 이거 X를 잠깐 더 보자. 코사인 법칙 씁니다. 뭐예요? AQ제곱은 X제곱 플러스 25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맞죠? 코사인 세타 아까 얼마로 구해놨어? 3분의 2죠? AQ 제곱 어디 있어? 아씨. 9분의 25, 6. 3분의 50? 됐죠? 양면 3배. 20.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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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마이너스 50. 플러스 25. 제발 인수면 되세요. 오케이. X값 나왔다. 뭐겠어? 5 아니면 3분의 5지 뭐. 맞죠? 5가 맞아, 3분의 5가 맞아. 대충 그림에서는 3분의 5가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아, 맞겠네. 왜? 3보다 길어야 되니까. 5겠네. 얘는 1이겠네. 끝. 됐나요? 끝. A, B, C 더하시오다. 하나, 둘, 셋, 더해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 루트. 답은 2번. 그냥 빈칸 추론 따라간 겁니다. 대신에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본 거지. 그래서 빈칸만 본 느낌이랑 조금 다르긴 하다. 맞지? 거의 빈칸을 보긴 했지만. 끝! 이겁니다. 정리. 자, 20번 봅시다. 탄젠트 x라는 함수 위에 ab라는 점을 잡을 거야. 근데 그 ab를 이용해서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았더니 저렇게 나온다는 말은 OAB의 x좌표들의 합과 y좌표들의 합이 얼만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야? x좌표들 얘네들의 x좌표를 지금 알파 베타로 잡았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0도 더하고 3으로 나눈 게 6분의 파이야. 맞냐? 쓸까? 요게 지금 6분의 파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2분의 파이겠네요. 알파 베타는 더하면 2분의 파이 관계 있습니다. 두 번째 y좌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다가 5의 y좌표 0을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뭐다? 36분의 25래.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얼마란 얘기예요? 12분의 25라는 얘기다 맞죠? 빼었니?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 왜? 베타가 뭐야? 베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다시 써보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얘들아,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탄젠트 알파랑 무슨 관계 있어? 알파는 어차피 저기 아니야. 둘 다 이거구나. 얘들아, 여기 이 값이랑 여기 이 값이 여기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무슨 관계 있을까? 잘 모르나? 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해봐. 나 탄젠트는 어떻게 만들기도 해? 이거 근데 배우긴 했는데
2분의 파이의 홀수배에다가 뿔마 알파면은 탄젠트 알파의 역수랑 관련되지. 부호만 고민하면 되는데 아까 보니까 둘 다 예각이라서 양수야. 그러니까 역수야 사실은. 근데 어떻게 더 알 수 있냐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근데 코사인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인 거 알지? 얘가 코사인 알파인 거 알지?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탄젠트 알파의 역수인 거야. 이렇게 해도 돼.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둘이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각 변환을 통해서 기억을 하든 또는 코사인으로 만들어서 코사인 사인으로 만들어서 이해를 하든. 알았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탄젠트 알파를 t라고 생각한다면 t 더하기 t분의 1이 12분의 25인 거야. 누가 봐도 양변에 12t배 하고 싶지. 12t 제곱 마이너스 25t 플러스 12는 딱 인수면 되겠죠? 3, 4, 4, 3, 마마. 알았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로서 가능한 것은 3분의 4도 맞고 4분의 3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상관없이 답이 나오도록 해준 거지. 왜요? 이게 또 뭐예요? 10은 뭐 정수를 만들기 위한 용도일 거고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인데 코사인 베타는 사인 알파잖아. 와우. 아마 답이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닌가?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가 힌트가 되겠다.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가 힌트가 되겠다. 요게 맞네. 뭐 요거. 알았죠? 그럼 끝났죠? 코사인 사인 안 찾아도 되지? 너희들이 하세요.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자, 봅시다. BN이라는 어떤 이상한 수열이 있어. BN이라는 수열은 어때? A7이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A7보다 작거나 같은 항인 AN에서 나올 때에는 BN은 항상 그 AN, 작은 놈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N에 대하여 A7보다 더 큰 값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그냥 A7 따라가세요야. 맞죠? 도대체 7은 뭐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다? 시그마가 항상 1부터 n까지 어떻게 잡든지 간에 무조건 마이너스 35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뭔가가 나온대. 맞지? 자,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거. AN의 공차가 나와요. 값이 아니라 부호로. 뭘까? 뭘까? 여보세요? 뭘까? 양수입니다. 왜요? 자, 만약에 공차가 음수였다면 내가 등차 수열 이렇게 좀 나타낸 거 했던 거 기억나지? 또는 이런 식으로 막 나타냈던 거 기억나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AN이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져. 7이 어디 있어? 몰라. 어딘가 있다면은 이 이후에는 계속 AN 따라가야지. 즉 BN 자체가 계속 감소해야지. 그런 놈들을 계속 더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35보다 큰 걸 계속 유지만 하고 있니? N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이잖아. 알았죠? 그래서 이건 아니란 얘기야. 두 번째.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차가 양수인데 어쩌라고요? 잘 봐. 처음에 음수에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뭐 처음부터 양수였는지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언젠가는 7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니 7이 아니구나. 미안해 얘들아. 요게 7이다. 요게 7. 요 A7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맞죠? 그럼 그 이후에 B에는 항상 여기까지는 A과 똑같이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 값이 나오는 거지. 자, 그것도 계속 더했는데 0을 넘어가지 않는데. 그 말이 뭐야? 얘네가 나오면 돼, 안 돼?
즉, 두 번째 h는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n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계속 저 사이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h1이 0이 나오면서 공차는 양수였어. 그러면 초반에는 음수였다는 얘기지. 우와, 정신 나간 놈들인가 봐요. 아무튼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A6이 얼만데? 마이너스 D. A5가 얼만데? 마이너스 2D. 자, 아니 더 갈까? 마이너스 3D. 야, 안 써도 된다? 뭐야? 4D. D씩 더해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여기까지. 알았죠? A1은. 자, 이놈들의 합이 결국 저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냐? 그 뒤에는 계속 0도 할 거니까. 알았니? 얼마야? 마이너스 21D? 그게 여기 있으세요. 그럼 뒤에 범위 나오지? 그래서 A10도 D로 표현을 할 수 있지, 3D? 3D의 최대값 찾기야. 자,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호이자. 됐니? 최대값은 5.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네, 정신 나간 놈들. 자, 역시 정리. 내가 지금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얘들아, 이게 뭐게? 이게 뭐게? 왜 갑자기 바뀌어? 처음에 답은 그게 아니었잖아. 미분계수라고 했죠. 이건 미분계수 맞아야 틀려요. 맞을 때도 있지. 아닐 때도 있지. 이거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원래 이거 어떻게 풀어? 원래. 아, F 프라임으로 바로 바꾼 건 내가 했던 거. 이거 빼기 이거는 EH 그래서 2배.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G 프라임의 빵이 아니래. X를 의미하는데 뭐 이거야. 알았죠? 근데 그거 말고 그거 아니야. 지금 여기도 있는데 요거. 얘가 진짜 원래 풀이는 뭐냐고. 교과서식 풀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 강조했었어, 이거. 우리 시험 대비할 때도. 원래 교과서 풀이 써야 돼, 이 문제는. 왠지는 설명했었습니다. 한 번 더 해줄게요. 원래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gx 플러스 gx.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마이너스를 묶어줬더니 g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gx 나누기 h. 그때 요 마이너스를 끄집어 내려와야지. 맞죠? 자, 잘 생각해봐. 얘의 극한은 G' 0, X. 얘도 G' X지. 맞기는 한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잘 생각해봐. 얘가 정확하게는 우미분계수야. 얘는 좌미분계수야. 그리고 만약에 이 H가 0 마이너스를 가고 있다면 얘가 좌미분계수야. 그러니까 얘가 우미분계수야. 결국 우미, 좌미, 좌미, 우미니까 항상 똑같을 거고 그 값은 그냥 미분계수의 2배라고 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미분 가능할 때 얘기고. 만약에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였다면 이쪽의 미분계수랑 이쪽의 미분계수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지금 요 놈의 식은 지금 좌미우미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얘기 했냐? 미분 불가능한 곳 있는 함수잖아, gx는. 항상 미분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잖아. 절대값이 있으니까. 저표 올라가면서 미분 불가능한 뾰족한 거 생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가 1이라고 가정해 볼게. 알았죠?
요렇게 주어져 있어. 이건 안 써도 돼. H로 가자. H가 0으로 갈 때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나누기 H는 뭐예요? 1이 맞아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 나누기 H는 2가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쪽에 붙은 기울기는 0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붙은 기울기는 미친 1이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해봐. 이건 fx라고 뒀을 때 fx에 대해서 f 여기 a다.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나누기 h랑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의 나누기 h를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고 얘는 0이다가 맞아. 두 개 차이 구분을 해야 돼. 얘는 찐 미분계수입니다. A를 향해 갈 때. 미분 불가능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아. 근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미분계수의 2배라고 해석을 하지만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서는 좌미 더하기 우미로 해석해줘야 돼. 그래서 우미 1, 좌미 마이너스 1 더해서 0. 이게 나와야 된다. 이거 구분해야 된다. 알았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 녀석은 뭐다?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서도 물어볼 수 있다. 알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1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fx는 3차 함수, 당함수니까 당함수 빼기 1 해봐야 당함수. 당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지. 보기 들어봐. 자, 미분 가능한 함수지. 맞지? 에이지.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알았죠? 근데 우리는 그거의 절대값이 유지. 맞죠? 요렇게 되지. 자,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걸 gx라고 뒀을 때 g 프라임이 0이 되도록 하는 ax라고 하자. x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여기가 답일 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gx 플러스 h 빼기 gx 마이너스 h 나누기 h가 0이 되는 것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여기도 맞겠지만 얘네들도 다 답이야. 이거랑 이거 부호 반대니까 더하면 0이잖아. 그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뭐가 잘못된지 알겠어? 그거 설명하고 있는 문제. 이거 중요해. 우리 내신 대비할 때 그때도 이거 한번 보여준 적 있어.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내가 보여줬다기보다 뭐 누군가의 학교 기출문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보여줬을 수도 있고 자주 물어보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알았죠? 야, 자 이거 쓸래 말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선정하셈. 필기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좀 필기하셈. 그러고 나서 문제풀이 다시 가자, 지우고. 알았죠? 정리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쨌든 다시 한번 요거 자체가 해석이 뭐라고? 좌미 더하기 우미. 그럼 좌미 더하기 우미의 합, 맞지? 좌미와 우미의 합의 절대값이니까 좌미 우미의 합이 2 또는 마이너스인 걸 찾아주면 되는데 구간에 따라 다르게 주어져 있는 함수였다면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인데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1이 될 수 있어 없어? 가능하지. 다양한 기울기들 막 가질 수 있지. 근데 지금은 어떤 다항함수라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가지고 접어 올리게만 했어. 그럼 요놈과 요놈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어떻게만 달라? 부호만 무조건 다르지. 맞지? 자,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F의 미분계수가 어디인 것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일 또는 마이너스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자, F가 이렇게 생겼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이야. 거기가 X축에 의해서 안 접혀 올라가게 되더라도 좌미우미 합은 1, 1이잖아. 괜찮지? 마이너스 1이 돼도 상관이 없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만약에
1이 되면서 접혀 올라갔다고 해도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잠깐만. 좌미우미합이 0이 되는구나. 아, 접혀 올라가면 0이 되는구나. 아, 그러면 찾으면 안 되네. 아니야, 미안. 아니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네.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없나, 그럼?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고 이거 아니야. X축과 만나지는 않으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었던 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3과 마이너스 1이 돼서 더해서 2가 되는 거는 저런 기선 없잖아. 그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잖아. 좌미우미는 똑같거나 부호만 반대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근데 합해서 2가 되려고 하니까. 부호 반대면 안 되고 똑같아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알았죠? 그러다 보니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되는데 얘가 0이 아니다. 즉 접혀 올라가서 부호가 반대인 것은 제외하자. 이 얘기지. 맞죠? 그런 x를 찾아보니까 어디 나왔어? 마이너스 1과 1과 2가 나온 거야. 알았나요? 원래는 근데 fx 자체만 보면은 어떻게 돼? 원래 1이 되는 거 한 개, 두 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한 개, 두 개 있었겠지. 총 4개가 존재하지. 근데 그 4개 중에 3개만 남았다는 이유는 뭐야? 한 놈은 사라진 거지. 왜? x축과 만났나 보지. 그래서 그 3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누가 x축과 만났는지는 몰라. 그래서 가능성은 자 fx의 그래프의 가능성은 뭐가 됐어? 첫 번째, 기울기가 1이 되는 곳 2개, 마이너스 1이 되는 곳 2개 중에 이 참수의 대칭성이랑 다르지. 3참수는 이 참수 같은 축대칭은 아니지. 그래서 요 1이 기울기 1이 되는 곳과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은 x좌표가 뭐 x좌표에 대해서 y좌표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는 x축이 어디? 얘랑만 만나는 거야. 두 번째는 어디? 얘랑 만나는 거야. 세 번째는 어디? x축이 여기가 x축과 만나는 거고 네 번째는 여기랑 만나는 거지. 알았니?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만약에 노란색의 상황이라면 이 값 접수 4개를 따로 그려줄까? 이 상황에서 여기만 x축과 만나는 상황이라면 이 x값과 이 x값과 이 x값이 각각 마 1, 1, 2가 되는 거야. 만약에 3참수가 1, 마 1, 마 1, 1이 되는 것이 얘가 x축과 만나고 있었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미쳤나봐. 여기는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알았어? 세 번째는 또 마찬가지야. 여기 중에서 얘가 x축과 만나고 있다면은 마이너스 1, 2는 여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4참수의 4개 중에서 얘가 x축과 만나고 있었다면은 여기가 각각 마 1, 1, 2가 되는 거야. 자, 4개 중에 딱 하나 맞네. 뭐 이거. 왜요? F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가 음수. 나머지는 양수.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칭성. 뭐에? 여기 변곡점이라고 우리 보통 불렀었지. 변곡점에 대한 대칭성 마이너스 1과 1. 그럼 얘는 0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였나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대칭성을 가지고 이제부터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았음? 식을
세울 필요가 있나? 세워야 되겠다. y좌표 0 것도 다 찾아야 되네. 그러면 이게 fx 마이너스 1다, 여러분들아. fx 마이너스 1이 이제 뭐 됐어, 얘들아? 요거. 그러면은 fx는 원래 어떻게 생겼을까? 정 가운데에 0이 있고요. 어차피 위아래 평이동한 정도만 이 fx다. 평이동한 정도만 나타낸 것 뿐이니까 기울기는 동일하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겠지. 2 넣었을 때 기울기 알아서 양수 1 나오겠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기울기도 양수 1 당연히 나오겠지. 대신에 이 값이 어디인 거야? 1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어떻게 찾을래? 이거 가지고 이제 fx의 식 찾아봐봐. 뭐 예를 들어서 f-2는 1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오케이? 어떻게 찾아볼래? 방법은 뭐 두 가지 아닐까? 이 좌표를 이용해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 방법. 세 가지겠다, 방법은. 0에 대한 대칭성을 살리는 방법. 그 다음에는 닥치고 그냥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잡는 방법. 됐죠?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섞을래.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막 썼다가 다시 써줄게. 여기서 문자 하나 찾고 시작할 수 있지. 뭐 대칭성 살려주면. 미분을 하면은 대칭축은 0입니다. 아니야. 미분을 한 함수의 대칭축은 1차항이지. 미분한 놈의 1차항. 그럼 미분하기 전에는 2차항이었던 놈 아니야? 얘 0이잖아. 이해됐어? 그럼 미수 3개 남았지. 그 미수 3개를 가지고 뭐 찾아줘? 아, 프라임. 이 4개 써주면 되신 거 아니야? 미수 3개라면서요. 이 2개는 사실 안 해도 똑같아. 왜? 대칭축이 결정할 거라서. 그럼 이 3개 써주면 끝나는 거야. 알았나? 또는 미분에서 2 넣지 말고 미분에서 마이너스 2 넣자. 왜요? 우리 이거 배운 거 같아. 뭐? x 플러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자. 대신에 최고 차익에서는 모르겠고 여기는 잘 모르겠어. K로 써야겠다. 대신에 기울기가 1인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1차 함식을 뒤에 붙여주면 되잖아. 그럼 이제 미수 2개 남았지. 맞지요? 그 결정해주는 것 중 하나가 이걸 거 아니야. 됐냐? 그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겠지.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은 2차항 0입니다. 식 하나 나오죠. 그러면 A, K 나오고 끝.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줘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야. 식을 이렇게 시작할지, 이렇게 시작할지. 너희들은 편한 대로 가세요. 알았죠? 어쨌든 저 그래프에서 식을 찾아가자는 공통. 끝. 잠깐 쉬었다 할까? 확통은 빨리 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자, 나 K1, K2. 뭐야? K1과 K2 중 하나는 81점보다 8보다 작고 다른 하나는 81.8보다 크다는 얘기다. 맞지? 맞죠? 81.8을 기준으로 하나는 N역, 하나는 N쪽. 맞죠? 그게 K1, K2네. 그렇게 되도록 하는 확률이 8분의 3입니다. 나요. 가보자. 그러면 몸무게가 정규분포 따르고 있잖아. 그럼 한 명의 학생의 몸무게, 학생 한 명의 몸무게를 X로 잡으면 X가 정규분포 따른다며. 맞지요? 평균이 68.4, 표준 편차가 시그마짜리. 그러면 그 X, 그 한 놈이 81.8보다 큰 확률을 찾아봐. 그러면 작거나 같은 확률은 1 마이너스겠지.
그럼 한 놈에 대해서만 작은 걸로, 한 놈에 대해서만 큰 걸로 가서 여기서는 또 뭐 하면 돼? 독립시행 확률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요 확률이 일정하다는 것 자체가 뭐야? 학생 한 명, 한 명, 한 명을 뽑을 때마다 확률이 독립시행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로 가자 이 얘기야. 알았냐? 자, 일단 큰 거를 기준으로 갈게. 뭐 작은 거 해도 돼. 어쨌든 큰 거로 가보자. 뭐야? 표준화지 뭐.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거 시그마 제곱거든요. 81.8 마이너스 68.4 나누기 시그마. 맞지요? 를 계산을 해봐. 뭐가 나와? 몰라? 시그마 때문에 몰라. P라고 가정하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81.8보다 작을 확률은 정확하게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 1-P가 되겠지. 자, 여기서 내가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정규 분포에서 이 등호 여부는 사실은 관련 없다. 등호 하나의 값에 의해서 확률이 달라지진 않아. 왜? 넓이를 확률로 잡는데 선 하나는 넓이에 영향 없잖아. 그래서 빼도 돼. 어쨌든 그걸 가지고 독립시행 확률을 계산하는 거지. 2명 중 1명을 찾아. 그 한 명에 대해서는 P의 확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1-P의 확률이라는 거지. 그게 지금 8분의 3이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양변에 8배 16P 1-P 바로 전개할 걸 그랬나? P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우변으로 넘어갈까? 16P제곱 마이너스 16P 플러스 3이 0이야. 인수해 되겠지? 제발 되어주세요. 된다. 맞죠? 그래서 P로서 가능한 것은 4분의 1도 맞고 3분의 3도 맞습니다. 맞냐? 맞냐? 그럼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3이거나 혹은 얘가 4분의 3이고 얘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지. 왜 두 가지 가능성이 나와버리지? 그러면 얘가 얼마거나 얼마란 얘기야? 만약에 4분의 1이 된다고 해봐. 여기 있다는 얘기지. 맞죠? 만약에 4분의 3이 되어봐. 여기 있다는 얘기지. 맞죠?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요게 맞네. 됐죠? 그럼 4분의 1이 맞는 거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평균보다 큰 거를 가지고 더 큰 걸로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죠? 그럼 여기가 0.75가 되는 걸 찾아주면 돼. 미쳤나봐요. 0.25가 되는 걸 찾아주면 돼요. 6.7, 0.67. 이게 0.67이 되는 거야. 세타는 너희들이 계산해라. 알았죠? 끝. 정리. 자, 주머니에 숫자 1, 1, 1, 2, 3, 4, 5, 6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총 8개가 있습니다. 1이 3개가 있네요. 이 주머니에서 공 1개를 임의로 꺼내서 다시 넣지 않는 시행을 반복합니다. 다시 넣지 않으니까 꺼낼 때마다 확률은 계속 바뀌겠다, 맞지? 그때 뭘 만족하세요야? 이게 지금 이거 만족하세요, 이거 만족하세요, 이거 만족하세요다. 너네 혹시 이게 논란이 생길 수도 있으려나? 이걸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만족하세요가 아니야? 아니다. 혹시 이걸로 했다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설명 안 해. 알았죠? 알았죠? 그렇게 헷갈리게 안 할 겁니다. A1과 A2만 비교했을 때 A2가 더 크면 돼. A3랑 A1, A2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A3보다 A4가 크기만 하면 돼. 역시 A5보다 A6가 크기만 하면 되고. 맞나? 알았나? 그 상황이야. 그렇게 되도록 하는 확률을 찾아보세요. 일단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뭐예요?
뭐 8개 중 3개, 6개 꺼내겠지 뭐. 순서를 생각해야 되나? 아닙니다. 8개 중 6개 꺼내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은 이게 헷갈리면은 좀 다르게 가던가. 아무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거 꺼내는 순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있어봐. A1보다 A2가 커지세요. 아, 얘들아. A2 1 가능해, 불가능해? 절대로 불가능하지. A2가 1이면 A1이 없잖아. A4도 1이 불가능하지. A6도 1이 불가능하지. 그럼 1은 만약에 다 나온다 치면은 A1, 3, 4M, A1, A3, A5로만 가능합니다. 1이 나오려면 홀수 번째만 나오고 뭐 안 나와도 상관은 없고. 맞죠? 그게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아, 헷갈려. 전체가 왜 이렇게 헷갈리냐. 1을 한 번만, 1을 두 번만, 1을 세 번 다. 자, 그럼 1을 한 번만 뽑겠다는 얘기는 이거 아니야? 맞지? 그놈을 A, 1, 2, 3, 4, 5, 6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다 다른 수잖아, 어차피. 6개 중에 2개 골라주면 되죠. 왜? 걔네들은 A, 1, 2에 알아서 넣으면 되니까. 당연히 작은 게 2개, A1이겠지. 남아있는 4개 중에 2개 꺼내면 되고, 남아있는 마지막 2개 중에 2개 꺼내면 돼.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의 이름은 다 A, 1, 2, 3, 4, 5, 6니까 분할이랑은 좀 달라서 300분의 1 안 나눠도 된다. 알았죠? 또는 자, 1을 2번을 쓸 거야. 맞죠? 그러면은 일단 선택을 해야지. 1을 2번 쓰겠다는 얘기는 1을 한 번은 안 쓸 건데 이 중에 누구가 쓸 거야? 6개 중 하나. 일단 골라놓고 그럼 예를 들어서 6을 뺐다고 치자. 그럼 남은 것 중에서는 A3, A1, A5한테 나눠줘야지. 그 1을 누구한테 나눠줄래? 여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 A1, A3, A5만 1이 될 수 있잖아. 맞죠? 이번에는 1이 2번이나 중복됐기 때문에 요거랑 좀 다르게 풀 거야. 아까 다 다른 수였으니까 상관없이 푼 거고. 그러면은 A1, A3, A5 중에 2개를 고르자. 3개 중 2개 골라서 걔네들이 1이야. 예를 들어서 1, 2도 여기 들어왔어. 그러면 뭐만 골라주면 돼? 남아있는 4개 중에 2, 3, 4, 5 2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지. 걔들 뭐야? A5, A6야. 조합으로 고른 이유 알죠? 순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얘들은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잖아. 몇 팩? 2팩. 자리 바꿀 수 있죠? 또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을 3번 다 쓸 거야. 그 말은 여기서 2개를 빼야 되지. 누구 뺄래? 남아있는 숫자 5개 중에서 2개 고르자. 야 잠깐만 이거 6이 아니다 5다. 2, 3, 4, 5, 6 중에 누구 뺄래? 고른 거잖아. 맞죠? 2, 3, 4, 5, 6이니까 5개잖아 이거. 이거 5다. 이것도 5C이고. 그래서 너네들은 안 고를 거야. 그러면 이제 111, 2, 3, 4가 됐으면 111은 자동으로 A1, 3, A5, A3죠. 그럼 남아있는 2, 3, 4만 A2, A4, A6가 알아서 나눠 가져주면 됩니다. 3팩이야.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 막 고르면 됩니다. 맞죠? 막 고르면 됩니다. 대신에 지금 A1부터 A6까지 번호 붙여주고 있지. 맞나요? 그러면은 역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1을 하나만 고를 거야. 맞죠? 1을 하나만 고를 거야. 그러면은 6팩.
1을 두 개만 고를 거야. 그러면은 뭐야? 누구 하나 뺄까? 그리고 남은 거 나열해 보자. 6팩 나누기 2팩. 1 두 개니까. 얘는 5개 중 2개 골라서 2개 빼자. 6팩 나누기 3팩. 됐어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끝. 그럼 분모가 지금 약 어디까지 계산하는 게 편해? 육, 5, 4만 묶자. 그럼 첫 번째 녀석은 3, 1 남았죠. 6이라고 쓸까? 얘는 6, 5, 4만 묶어냈으니까 3, 2, 1 남았고 2 약분하고 3, 5, 15. 분모만 계산 중. 얘 6팩 중에서 6, 5, 4 약분하면 6, 5, 4 남잖아. 묶어내면 남은 거 10이죠. 분자는 15 곱하기 6 더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2 60. 아이 지저분해. 분자부터 계산하자. 180 90 330 나누기 6, 5, 4 곱하기 31. 이건 어차피 약분 안 되니까 패스. 이거 약분하자. 30 약분 통째로 되자. 11. 맞죠? 끝났네. 124분의 11입니다. 이 맞냐? 135. 답 맞냐? 이런 젠장. 와, 너무 앙칼지게 아니요 한 거 아니냐? 상처받게. 뭐가 잘못됐지? 1을 안 쓸 수도 있나? 아닌데. 잠깐만 해설 봐봐. 이게 뽑아서 가져가는 시행이니까 1을 다른 거 취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그거 기억나지? 예를 들어서 1, 1, 1, 1, 1, 뭐 2 이렇게 다 쳤을 때 1을 고르는 방법 확률은 6분의 5. 2는 6분의 1. 뭐 이런 거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과연 이게 맞을까? 고민을 해봐야지. 왜? 1을 하나만 쓴다며. 한 번만 뽑을 거잖아. 어디선가. 근데 확률이 다 똑같지 않지. 그지? 그 1이 한 번 나올 때 확률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3배잖아, 사실은. 그지 않아? 그래서 3C1이 필요해. 이게 뭐야? 서로 다른 1 중 하나 고르기. 그러면은 저기를 수정을 하면서부터 뒤에 위에 것도 다 수정해야 되는데 얘도 싹 바뀌는 거지. 왜? 다 다른 거 취급해야지. 와우. 다 다른 거 취급해줘야지. 알았죠? 그래서 분모가 깔끔하게 싹 바뀌는 거고 분자 다시 가자. 그럼 여기도 뭐야? 먼저 뭐부터 곱해줬었어야 돼? 3C2. 이거 뭐야? 1 누구 쓸 때? 알았죠? 얘는 안 곱해도 되지. 1, 3개 다 쓰는 거니까. 됐죠? 대신에 3팩에 놔뒀지. 이거 뭐예요? 1 누가 가져갈래? A1, A2, A3, A5. 그때 서로 다른 1을 분배하는 거니까 3팩. 그럼 여기도 붙지. 뭐가? 이거. 누가 1인데 근데 누가 어떤 1을 가져갈 건데? 그게 포인트겠네. 1을 서로 다른 것 취급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시 계산해주면 3 곱하기 15 곱하기 6 곱하기 1. 이거 3 있다. 3 곱하기 5 곱하기 3p는 6, 2, 10, 36 나누기 8, 7, 6, 5, 4, 3. 네.
계산해주면 270. 3 곱하기 36, 108, 1080. 아까랑 똑같은 건 같은데? 예, 360. 뭐 할래? 그냥 두자. 분자 계산하자. 630. 1710. 이걸 계산하라고? 약분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좀 줄여. 3부터 약분하자. 355, 37, 20. 20 한 번에 약분하자. 21 한 번에 약분이 안 돼. 2 남기자. 12 약분, 57. 약분 되나? 3. 3일은 3, 3, 9, 27. (224분의 19) 이제 답 맞냐? 143? 244 맞아? 이렇게. 알았죠? 와, 이거 중요하겠다. 확률이다 보니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건데 확률이다 보니 서로 다른 거 취급. 맞죠? 그것 때문에 많이 틀렸겠다. 13번 가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최고체 계속에는 3참수 fx가 있어요. f0, f3, f6, y 좌표가 다 똑같대요. 그 값이 얼마인데 몰라. 뭐라고 하자? k 잡으면 fx식 완성했잖아. 맞지? 기억나? 기억나 얘들아? 3참수의 그래프 그릴 때 이거 주어지는 거 기억나? fx라는 놈은 k와 만나는 곳이 최고체 계수는 fx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만나는 곳이 0과 3과 6만큼 들어가요. fx를 k 하나만 가지고 답변을 했어요. 맞죠? 그리고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fx는 0보다 크대. 뭐 요 극소값이 아직까지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의 값도 0보다 크대. 맞지요? 그리고 6, f6에서 접선 L을 그었을 때 접점 fx와 L 및 x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거 전체구나. S1이래요. 두 번째, 직선 L과 x축 및 x는 6으로 다시 L과 x축 및 x는 6으로 요 삼각형 요거네 요거 요게 S2래. 그때 S1과 S2는 무슨 관계에 있다? 11배 관계에 있대. 그때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fx를 접근해보세요. fx식이 거의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야. k만 빼고. 근데 여기서 0과 3과 6은 대칭관계 있지. 어떻게 보면 이거 잘라서 옮겨 붙여 넣을 수가 있거든. 그냥 사각형입니다. 맞죠? 결국은 마이너스 2부터가 중요하네. 마이너스 2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거는 여기 식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11배 관계에 있다가 힌트가 되겠다, 그럼. 일단 결국 요 사각형 전체 넓이 S1 더하기 S2죠. 그 넓이가 얼마야 지금? 6K지. 맞죠? 근데 S1이 11 S2래며. 그럼 이거 더하면 12 S2 아니야? 그럼 S2에 해당하는 게 지금 2분의 1K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높이가 K요? 그럼 밑변의 길이는 1 아니야? 그래야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K가 되지. 여기 5네, 5. 맞아요? 그럼 지금 너네한테 알려준 게 F'의 6을 알려준 거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 1분의 k. 그러면은 나오지 않을까? 간다. fx가 뭐야? x 3승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k입니다. f 프라임의 x는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8이에요. f 프라임의 6을 찾아주면 3 곱하기 36 마이너스 18 곱하기 6 플러스 18. 이거 18 곱하기 6이고 빼니까 사라진 거 알지? 18이야 18. 그게 k네. k 나왔네. 그러면 fx 완성됐잖아.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적분 다시 하고, 근데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를 다시 온전히 적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 0부터 6까지는 이미 알잖아. 6k. 그지? 그러면 너희들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만 적분해도 되고, 근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을 할 거면은 뭐 그냥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한 방에 해도 되고, 그거는 너희들 마지막 답은 편한 대로. 나라면 근데 6k 쓸 것 같긴 해. 적분 구간에 0 있는 건 생각보다 편하잖아. 그지? 6을 대입을 하라는 것보단 낫잖아. 끝. 자, 하나 또 하자. 야, 빨리 된다. 14번. 14번에 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어? 얘들아, 이거 지워도 돼? 14번에 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어? gx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고 있어. 뭔 말을 알려주고 있어? 일단 x 3승이 최고창이 될 수는 없나 보다. 뒤에 것만 가지고 보면. 맞죠? 즉, gx가 2차나 1차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첫 번째, 1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 계수가 마팔 8인 거 보니까 gx가 2차 이하는 절대로 안 돼. 그럼 gx가 4차 이상이면 돼, 안 돼? 되긴 되는데 문제는 gx랑 g-x가 최고차의 계수가 똑같아야 되지. 그래야 극한값이 1이 나오지. 그 말은 짝수차항이라는 얘기야. 최고차항이. 5차 이런 거는 안 돼. 근데 하나 빠뜨린 거 있지 뭐. gx가 만약에 3차면 어쩔 건데요. 돼, 안 돼? 자, 최고차항이 ax 3승이라 생각해봐. 얘는 a-8x 3승이 되죠. 맞죠? 얘들은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니까 계수가 8 마이너스 a지. 돼, 안 돼? 부호 받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지. 그것만 끝내지 말고 a가 8일 수도 있죠. gx가 최고차의 계수가 8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8x 3승은 사라지는 거야. 대신에 그 다음이 짝수차항이고 짝수차항은 부호 똑같잖아. 1 되네? 가능해졌지? 이 두 가지에서 가능한 게 된 거야. 알았나요? 2차항은 대신에 0이 되면 안 된다. 계수가. 알았음? 알았음?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힌트 나왔네. 뭐?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에다가 그놈의 도함수를 곱한 게 gx래. 하나 사라지지. 누구 사라져? n차와 n-1차 곱하면 2n-1차, 즉 홀수차가 돼야지.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g는 홀수차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알았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gx가 8x 3승으로 시작한 어떤 식이래. 그게 f'이랑 fx를 곱하는 건데 얘가 너무 좁다. 얘가 ax 몇 차식이고 얘는 그놈의 미분한 거여야 해. 최고차항에만 집중을 해보자. 자, 몇 차식이어야 될까? 일단 3차가 되려면 2차, 1차인 거는 확실히 이거지. 그럼 얘는 뭐야? 2ax지. 요걸 미분한 거니까. 그럼 곱해주면 뭐야? 2a제곱 x 3승으로 시작하네.
아, A는 뿔마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최고책에서 양수를 걸었으니까 2야. 최고책에서 2인 이참수입니다. 참이에요. 아유 힘들어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쥐빵은 빵이야. 쥐빵빵? 자, 여기에 bx가 있어. 그럼 얘 미분하면 이거 b 되지. 여기 아까 내가 말을 안 쓰진 않지만 뭐 있었어? 이차항의 개수. 절대로 0은 아니라고 했지. 이차항 뭐야? AB, 2AB, 3AB. 있을까? 3AB x제곱. b 0 될 수 있어 없어? 절대로 b는 0 되면 안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b는 0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얘가 0이 아니야. 그런데 쥐빵 방이래. 얘는 상성이 있네. 얘가 상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끝. 이게 fx야. f빵은 빵. f'의 빵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음. 알았죠? 아이고. 그러면 전개를 해보자. D 가기 위해서. 2a 제곱 x 샴승. L 있을걸. 그리고 3ab x 제곱. 아까 밑에 썼는데 나 왜 또 쓰고 있니? 밑에 쓰자. 플러스 b 제곱 x. 여기까지 됐죠? 근데 a가 2니까 8x 샴승 6bx 제곱 b 제곱 x 인 상황이야. 누가? g가. 거기다 x 더하래. gx 플러스 x 뭐예요? 8x 샴승 6bx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의 x가 됐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서로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대. 근데 하나 보이잖아요. 이미. 뭐 x 0 맞죠? 얘가 지금 x로 묶여. 묶이어는 뭐야? 묶여. 묶어놓고 뭐해? 자, 그래서 이미 0 찾았지? 그러면은 얘가 중근을 가지거나 얘가 0이라는 근을 가지면 되는데 0을 가질 수 있어 없어? 0을 가지려면은 b제곱 플러스 1이 0 돼야지. 이 0이 못 되잖아. 그럼 얘가 x가 0이 될 수 없지. 그럼 무조건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되네? 중근을 가져야 되겠네. 판별식. 9b제곱 마이너스 8b제곱 마이너스 8는 0. b제곱이 8. 됐나요? 끝. 그럼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이거 계산하시오 하고 있는 거야. 두 개겠지 뭐. 하나는 플러스 8 2루트일 때, 하나는 마이너스 1루트일 때. 알았죠? 그거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끝.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남아있는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풀이합시다. 알았죠? 오늘 숙제 이론 한 번 더. 3회 4회. 알았죠?